트럼프 대통령이 연 이틀 경고 메시지를 올렸죠. 북한에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글쎄요. 장기찬 평론가님. 김영철 위원장도 그렇고 이수용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하자 북한이 잃을 게 없다고 했는데 예. 이대로 계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망령든 늑다리로 다시 부를 수도 있다는 그런 험한 말까지 일삼고 그랬죠. 있습니다. 시계가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이 담화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김현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장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그동안 날선 담화를 많이 발표할 때도 급이 낮은 공무원이나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감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김영철은 워싱턴에 직접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그럼요. 친서를 전달한 사람이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의 카운터파트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이 외교 라인에 있어서 2인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쯤에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수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 태세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사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실험할 때 NSC가 열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열렸었는데 이 시국에서 과연 한반도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던 정부는 과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전망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ICBM의 사거리가 더 나가는 ICBM이라든지 또는 ICBM을 여러 대를 한꺼번에 고출력 엔진,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고체 연료를 써가지고 발사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핵 강국에 이어서 그 ICBM 강국,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 안 한다. 협상 안 한다. 협상 안 하고 하려면은 ICBM도 있고 핵폭탄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만 만나자. 이게 장경태 위원장님, 지금 정세현 부의장이 예상하기는 크리스마스 이때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찌되었건 지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무력 도발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뭐 500km 이내에 미사일 발사한다든지 40km 이내에서 전술 비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10km 이내에서 기동전술 대대급 이상의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군사합의를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합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과 ICBM 같은 비대칭 전력의 경우는 어찌되건 가질 수 있는 나라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럼 가질 수 있는 한정돼 있다는 말은 어떤 국가의 지위 자체를 특수관계, 소위 핵 보유국으로 혹은 어떤 ICBM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찌되건 내년에 미국이 대선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올 안에 어찌되었건 북미 간의 회담과 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 조금 조바심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 최대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끌고 가면서 소위 평화 분담 비용에 대한 논의를 대한민국 정부와 또 북한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안긴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 과연 정말 어떤 선물일지 정말 삿바싸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해안법 쏠 때 이미 위반했다고 이제 우리 국방부도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이제 저런 정세현 장관의 이제 전 장관의 말 같은 것도 보면은 저분들이 한 6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운전자론에 본인들이 무슨 기획을 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정치평론가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쏠 거다.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보면은. 우리 정부의 이데올로그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분들. 이제 문정인 특보 같은 분은 더 튀어가지고 무슨 중국의 해구산 같은 얘기가 이제 보도되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말씀 많으셨던 분들이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짰던 대북 협상의 기조, 특히 운전자론을 중심으로 한 그 기조라는 것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고요. 저 참을성 잃은 늙은이 저런 거는요.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번역을 잘 못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 삶은 소 대가리 이거 어떻게 번역하나 봤더니 해외 언론들이 잘 받질 못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도발적이고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알아듣기도 어려운 언사로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